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민섭입니다. 여러분들 그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렇죠. 1950년 김일성이 동족 상전의 비극을 만든 6.25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드디어 이제 유엔이 들어오고 유엔 개입되면서 또 중공군 들어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국기전으로 이어지다가 뭐가 되죠? 정전이 됩니다. 그 바로 이제 정전협정이 7월 23일 1953년 7월 23일이에요. 그래서 딱 3년 1개월 이틀 만에 이제 전쟁이 정지된 휴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휴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은 참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때 그 서명자가 바로 누구냐? 정전협정의 서명자는 바로 누구냐면 유엔이 들어가요. 우리 측에서는 유엔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북한 측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즉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거기 서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공군이 개입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서명을 하는데 그 유엔군 총사령관이 그때 당시 누구였냐면 미국 육군 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죠. 세 명이 이제 서명을 해요. 유엔 대표와 북한 그다음에 중국 대표가 돼서 서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전문이 5개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6항과 불어로 되어 있으며 영어와 한글과 한자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문으로 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때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전부 다 구성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군사 분계선, 저기 MDL이 있으면 2km, 4km의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군사 정전위원회와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정전협정이죠. 한국전 그 정전협정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이날을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을 해요. 승리한 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승일이라고 했어요. 전승한 날이다. 그래서 그 7월 27일 전승일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전승일보다는 철하면 어떤 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승절로 이렇게 만들죠. 전승일로 만들어요. 행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행사 많이 했어요. 행사 쭉 했는데 그때 행사를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흰 복장을 입고 딱 나왔죠. 또 북한에서 김정은이만 입는 복장이 바로 이제 흰색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령만 입는 옷이에요. 누구만 입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입는 거죠.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나서 거기서 또 막 우리를 비방합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비방을 하죠. 비방. 자,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응징, 선멸, 전멸, 뭐 이런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을 해서 뭐죠? 긴장을 보조시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다? 이게 이제 바로 저기예요. 최근에 김일성이가 했던 행태들입니다. 지난 5월달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뭐 코로나가 바로 우리의 뭐다 해서 이런 것들 계속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방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왔죠? 이제 누가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직접 나왔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굉장히 전문보다 얼굴이 말라 있습니다. 더 쪄 있습니다. 더 쪄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얼굴이 찐 것보다 부어 있는 것 그런 상태의 얼굴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구나. 정말 북한이 힘들구나. 최근에 우리 장마 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없었지만은 북한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비가 북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뭐 한탄강 그러니까 이제 북한강 쪽이죠. 북한강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이제 북한인들의 그 시신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구가 많이 떠내려온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마 북한이 정말 살기 힘들구나. 뭐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여정이라든가 그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나와서 비방을 했어요.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북한의 세대는 지금 북한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누구죠? 주렁주렁 훈장 달고 다니는 세대 아닙니다. 북한도 우리처럼 MZ 세대 있겠죠. MZ 세대. 그게 언제? 1990년대는 북한이 1990년대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30에서 40대 초반. 이런 세대들이 이제 북한을 주도하고 있을 거니까 모든 생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주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1999년도에는 어땠어요? 1990년대에는 북한이 굉장히 살기 힘들잖아요. 80년대 후반서부터 거의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세대예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무슨 정신이죠? 샛별벽 운동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고난의 행군 정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고난의 행군 정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그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행군해서 일본과 싸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정신 시대 세대들의 이제 자녀들이 그때 태어난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세대 지금 북한 세대들이 그 고난의 행군 정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이 세대, 북한의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입니다. 장마당 세대. 자본주의가 들어간 거죠. 우리 시민들도 대북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일조했죠. 그 물품을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펜이라든가, 상급자인데 물품을 거의다, 상납한다 이런 뜻이 이제 북한 용어인데 많이 했던 것 볼펜이라든가 필기도구,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옷 안에 입는 그 메리아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상표만 떼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굉장히 좋았던 옷이 쌍방울, 독립문 이런 그런 레벨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그걸 보내면 자르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펜 같은 건 거기 이제 우리나라 모나미를 많이 보냈었는데 모나미를 지우고 그렇게 준다고 그러죠. 이때 이런 장마당 세대로 바뀌었어요. 장마당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예요. 돈. 북한의 해커들 뭐죠? 좀 3대 해커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북한을 먹여 살리는 세대들이죠. 그걸 굉장히 또 흠모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 고난의 행군 세대가 아니고 황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여기한테 그 전승절에 대한 의미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이 행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을 했죠. 굉장히 비방을 했어요. 아주 비방을 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했었어요. 자, 김정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에 내뱉은 망언들과 취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취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어땠어요?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위협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용어가 어떻습니까? 용어가 참 북한답죠. 북한 정말 그 독재주의자들, 그다음에 아주 폐쇄된 집단에서 그 국민들을 선동하는 또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런 용어들도 다 전부 다 이제 발달되고 있어요. 용어들이 북한 용어들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도 같이 쏟아냈고 그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북한의 MZ 세대들, 젊은 세대, 청년들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전승절을 계기로, 전승절 아니죠. 전승절이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정식 명칭이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전승절을 이렇게 해서 전승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선배들의 충성심, 지금 노병도 있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훈장 많이 달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모습을 봤죠. 이런 모든 노병들의 충성심을 따라 배울 것을 젊은 층에게 이제 MZ 세대에게 뭐 한 거예요. 아주 이제 한번 교육을 한 거죠. 교육을 쭉 하고 뭐 했냐면 사상 단속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아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김정은, 즉 북한의 저희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심리전하면 뭐죠? 세 가지죠. 대내, 대외, 대적.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선제 타격 뭐 이거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고 막 이런 용어를 막 퍼붓는 것은 그 심지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할 때 북한의 행사하는 모습들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대내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노병들까지 동원시키면서 이제 따라 배우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위험을 과시해서 북한을 결속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내 심전이겠고, 그다음에 대외 심전은 대외 심전은 바로 이제 해외로 보내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이죠. 그때는 뭐냐면 북한의 그 결속력을 한번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다. 자기 생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김정은이 생각에, 북한 당국자들이 생각에는 우리의 이런 결속력을 과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그 위상을 확립시킨 거죠. 멋있죠? 멋있어요? 김정은이가 복장 어떤 복장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수령만 입는 거예요. 수령만 입는 옷이죠. 누구만 입었어? 누구 입었었죠? 김정은이,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3명만 입은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서 위상을 과시했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남 심리전은 어떻게 했어요? 남남갓을 조장한 거예요, 조장. 우리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국민과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그런 저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정신나간 부리들 있잖아요. 사회주의자들, 북한 추종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지를 또 이렇게 세워준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심리가 있겠어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긴장 고전, 공포 심리를 또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의 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전승절이라는 것을 활용한 거죠. 전승절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북한이 이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휴전이 된 상태죠. 지금 우린 평화협정 아닙니다. 휴전협정이에요. 휴전. 그래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바로 이제 이것을 바로 뭐냐면 왜 전승일로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런 거잖아요. 전승일에서 기간을 얘기해서 전승절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승절로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용어 혼란 전술을 통해서 북한 내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의 그 6.25 당시에 김일성이가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졌잖아요. 사실 도망갔잖아요. 평양 그 이북으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한, 패배된 은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뭘 했어요? 다시 한번 노병들을 동원시키면서 고난의 행군 정신 같은, 북한이 정말 살기 어렵고 좀 단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입단속까지 아니면 사상 단속까지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맞죠? 여러분들도 좀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번에 7월 27일 날 북한이 전승절이라는 미명하에 했던 대내 대외 대적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어때요? 정말 언제까지 자꾸 남북의 격차는 자꾸 벌어집니다. 문화적 심리적으로 전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빨리 더 좋은 계기가 돼서 정말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승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